원장님 제가 네. 최근에 네네. 재밌었던 게요. 네. 그 이제 윤통께서 네. 뭐 좌파 언론이 네. 그 이태원 당시에 네. 인파를 유도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했다고 뭐 네. 그런 게 논란 뭐 예. 파장 이렇게 해서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거 네. 원장님 말 아닌가요? 저게 예, 예. 뭐 언론인께서 네네. 저한테 혹시 윤 대통령이 예. 공 작가님이 하는 공 작가 TV 그러니까요. 그레이트 게임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 한 사람이 극우 유튜버는 공 작가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나 말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음. 그분한테 얘기를 해두려고 MBC 뉴스 헬로윈 홍보 네, 네. 이렇게 검색어로 쳐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그 관련해 갖고 네. MBC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월간 조선에서 2022년 2022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네.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오. 뭐냐면 MBC의 그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을 하는 광우병을 선전선동했던 PD 수첩. 응? 그 PD 수첩에서 네. 뭐였냐? 당시의 현장 목격자, 그다음에 뭐 실종자 가족들, 또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뭐 이런 등등을 제보를 해주길 기다린다. 네, 네. 이런 걸 갖다 또 멋지게 또 이렇게 공지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네. 아주 건수 잡았구나, 신났겠구나, 니들. 그런 반응도 있었던 반면에 네. 뭐라고 했냐면 MBC 내부에서 MBC 야, 내부에서 그 헬로윈 축제 하기 전에 MBC가 먼저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의하는 방송 없이 헬로윈데이 축제만 강조하는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MBC에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가 MBC도 노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뭐 제3노조 뭐 그렇죠. 이런데 그런 데서 민노총이 얘기가 아닌.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성명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이태원 헬로윈 참사 발생 하루 전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태원 헬로윈 대위를 홍보하는 내용의 뉴스데스크 중계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돼요. 뉴스데스크가 이태원 인파 운집에 영향을 기여를 줬다라고 했다. 지적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네. 당시 성장경 앵커는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나와라. 이런 제목으로 헬로윈 데이를 홍보를 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 직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에 첫 번째 맞는 헬로윈 데이에 많은 사람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앵커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번에 뭔가 좀 저기 헬로윈 데이 이태원 가면 뭐 재미난 게 있을 것 같네. 그럴 수도 있죠. 야 우리 구경 가자. 네. 특히나 여러 20살 애들 끓는 젊은 피에 사람들. 응? 그렇죠. 야 그날 가서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네. 이런 마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창 갔지. 그리고 사람이 압살을 당했는데 네, 네. 그때도 내가 언론 보도 잘 보니까 네. 그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호텔 네. 그 옆에 골목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LP판 옛날에 우리 전축 뜯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돈으로 1,000원이면 그걸 한 장 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LP판을 사러 저도 이태원을 많이 다녀봤어요. 아, 네, 네. 근데 그 해밀턴 호텔 옆에가 네. 30명 들어가기도 좁은 데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런데 비좁았던 걸로 나중에 기억나는데. 159명이 죽은 자리를 봤더니 네. 그 해밀턴 호텔에서 100m, 150m, 200m 떨어진 곳에 네. 한두 구가 아니에요. 네. 여러 군데서 시체가 발견됐고 심지어 그랬었죠, 예. 전철역 안에서도 발견됐다고. 네. 그거 다 합해서 159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 압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월간조선에서 이런 보도도 했지만은요. 당시 분명히 MBC 9시 뉴스 앵커가 MBC 이렇게 9시 뉴스 앵커가 이 얘기를 한 거야. 네. 이건 뭐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당시 그 상황을 정확히 취재를 한 네.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보도도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후 약방문으로 사람이 죽었어. 구청이 니들이 뭐 했어? 경찰 니들이 뭐 했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당시 제가 만약에 경찰관이나 만약에 국정원이 국내 업무를 제대로 했다라면 현장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면봉 그 솜 있죠? 네? 그거 가지고 가갖고
코, 아. 그다음에 입 딱 걸려갖고 네. 입 천장 안에 그 PCR 하듯이. 그렇죠. 네, 그거만 딱 채취해서. 채취해서 네. 소위 말해서 부검 자료로 네, 배 네. 안 갈라도 되게 네.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 안에 충분히 독특한 성분이 나왔을 거다. 전 그 점에 대해서 네. 100%가 아니라 100만 % 확신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들 네. 이게 인지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사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 꼭 그거 음모론 뭐 이렇게 네. 바로 붙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네. 음모와 공작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실제로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특히나 예. 그런 걸 꾸미는 사람들도 대중을 활용한 있고. 예. 그런 음모.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음. 체제를 전복하고 그렇죠. 사회를 갖다가 변절시켜서 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전 안기부장 하셨던 권영애 부장님이 네. 제가 있을 때 부장님 하신 분이에요. 네, 네. 예? 물론 날라온 사람이지만 아니 그 남쪽에 있는 어느 동네에서 북한군이 왔다는 거야. 그걸 자기가 비밀 공작을 해갖고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 그러면 예, 지금 예. 우리 공작관들이나 네.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나 아니 여지껏 뭐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YS 때 네. 국방장관을 하시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4년을 했다고. 그러면 당신이 거기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갑자기 민주화 유공자 운동으로 뒤바뀌잖아.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은 네. 김대중에 의한 내란 음모로 벌어진 그렇죠. 참국이었다고.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완전히 성격이 근데 이제 다 법에 뒤바뀌었잖아요. 예.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 네. 이미 판결이 끝난 걸 갖고 네. 다시 들춰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 사실은 네. 뒤집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후에. 지금 육군사관학교 동창들이 음. 어떤 그 잘 모르는 그러니까 연명하면서 다녔던 군인들 있잖아. 예? 진짜 군인 말고 네. 그냥 직장 생활이니까 이지고잉 좋다. 옛날 사람들이지만 주말을 향유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사람들은 권영애 선배님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당시에 광주에서 전투도 해봤고 네, 네. 특전사에서 막 20년, 그 30년 현장에 정말 있었던. 네. 뭐 2,000번, 3,000번 강화하면서 네. 후배들하고 항상 야전에 살았던 이런 진짜 군인들은 네. 권영애 부장님한테 대해서 아니 어떻게 선배님 육사를 나오신 분이 그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국방장관도 하시고 국정원장, 당신은 이제 안기 부장이었지? 네, 네. 그런 걸 하신 분이 역사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무슨 뭐 개인 변명하는 거냐고. 후배들이 실망을 엄청 했어요. 기대를 해보는 거지. 네. 왜? 그래도 하나님 믿는 교회 장로니까 또 진실을 그런 얘기하지 또 배경이 않을까. 있군요. 근데 이번에 진실 얘기 안 하면 네. 나이롱 장로 되는 거지 그냥. 한번 또 그 부분도. 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입법부 수장했던 뭐 김진표란 그 사람하고 예. 그 김진표가 책에다 썼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이 예? 이제 좀 그쵸? 예, 뭐 논란이다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김진표가 예. 그거 했다가 네. 하니까 또 준떡이도 나와가지고 나쁜 대통령이라고 또 떡치는 소리 하잖아. 예. 그러니까 준떡이는 떡을 잘못 친 거지. 예? 아니 무슨 나쁜 대통령이야 이놈아.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언론에도 다 그 의혹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MBC에서도 내부에서 모르는 비판과 사람은 지적이 있었었고 윤 대통령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봐서 그 우경화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작관 TV 보는 사람이 정치를 이렇게 의사들하고 담쌓고 좀 공작관 TV 보고 좀 배우라 그래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든 생각은 예. 그 혹시 이제 이봉규 TV에 나오셨을 때 그 부분만 혹시 쇼트로 보시고 이제 얘기한 거 아닐까 이 생각도 잠깐 했는데 아니 뉴스 기사 월간조선에도 지금 그 이태원에 그렇죠. 어떤 인원 동행 이렇게 모집하는데 MBC가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봤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뉴스 시간에 내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그런 소리 나올 해제됐고 정도인데. 첫 번째만은 헬로윈 축제인데 그러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마치 굉장한 무슨 볼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뉴스 전파를 타고 본 국민들이 네. 가자. 가서 한번 원나이트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런데 그날 죽은 애들 보니까
거의가 다 중요 부위만 가릴 정도로 짧은 옷 입고, 어? 네. 그 진짜 뭐 소팬티 차림으로 네. 죽어 있는 시체가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야. 널브러져 있고 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왜 그냥 뭘 먹잖아요. 예. 뭘 먹어 파란색 먹으면 어? 몸에 아하. 푸른 반점도 나고, 네, 네. 그리고 몸에 열이 나니까 어쩔 줄 모르면 다 벗어 던진다고. 또 그런. 예. 그래서 저 그때도 많은 그래서 예, 뭐 커뮤니티나 이런데 의혹도 있었고 뭐 캔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예, 초콜릿 그랬었었죠. 캔디 이런 건데, 예. 자 그러면 내가 용산경찰서장이나 응?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네, 네. 지시를 뭘 내리냐면 시체 부검하고 썩기 전에 빨리 콧구멍하고 입구멍 후벼서 네. 면봉으로 핥아갖고 그거 다 확보해. 네. 응? 그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현장 안 가본 놈들이 말이야 맨날 지들이 서울을 더 잘한다니까. 앉아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놈들이 그 시건방을 떠니까 제대로 사건 원인을 바로 그날 아침에 닦아냈으면 콧구멍 팠으면 네. 증거를 찾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다 뭐 화장해버리고 뭐 다 끝났지 시기적으로. 네, 네. 그러고 나서 진상조사위원회다 뭐 국회에서 만들고 하는 짓을 보니까 세월호 때는 안 그랬어요? 또 44년 전에 있었던 광주권은 안 그랬어요? 뭐 항상 특별위원회 그랬죠. 만들면 예. 돈만 수백억씩 쓰고 나오는 결론은 네. 아무것도 없어. 진실이 더 예. 은폐가 되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것도 대통령도로 무슨 뭐 우경화돼 있다. 어? 그 아니 뭐 충분히 우파 유튜버 봐서 저렇다는데 그거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구수를 해서 사법고시가 돼서 그렇지 명색이 서울법대 나온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빠가겠어? 아니 그리고 뭐 응.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네. 나온다는 게 음. 굉장히 그 뉴미디어, 예. 유튜브 예. 이런 걸 좀 견제한다는 느낌을 한켠으로는 받아요. 왜냐면 조선일보에서도 나왔던 건데 왜 굳이 유튜브로 아니, 그리고 특정을 해서 저렇게 지금 예. MBC 뉴스 보는 사람 한다는 있어요 거 우리나라에? 자체가요. 없죠. 예. KBS 요새 뉴스가 공영 언론은 봅니까? 누가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네. 지들이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네. 이제 와서 김진표 같이 자서전에다 뭐 한마디 써놨다고 해갖고 네. 윤석열이가 그 뭐랄까 극우파 유튜버로 그런 거다. 졸제 나까지 극우파 유튜버가 되고 참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